요즘 서울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? 또 들썩이고 있는데 바로 이때 정부가 정말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135만 호 공급. 이게 과연 서울 집값 잡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죠. 서울에 정말 집이 부족한가? 근데요,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생각보다 의외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. 지금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. 보시면 아파트 가격 지수는 여전히 높죠? 시장에 불안하다는 신호예요.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. 바로 신규 착공 건수예요. 앞으로 지어질 집의 양을 보여주는 건데 2022년부터 뚝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집값도 비싼데 앞으로는 새로 지을 집조차 없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공급 위기 시그널입니다. 바로 이 공급 절벽을 막으려고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.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죠. 정부가 내놓은 목표,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135만.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새로 짓기 시작하겠다는 집이 무려 135만 채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숫자만 내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.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처럼 서류상으로만 허가내주는 인허가 실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.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삽두고 공사 시작하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. 이건 뭐랄까,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로 살 집을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135만 호 공급 계획. 이 계획이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135만 채.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.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. 이걸 연평균으로 나누면 약 27만 호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가 아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있죠. 그런 신도시 하나를 매년 그것도 통째로 새로 짓는 것과 똑같은 규모라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정부가 이 엄청난 계획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. 바로 속도전입니다. 이게 그냥 빨리빨리 하자,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속도전쟁이거든요.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아주 공격적으로 빠르게 공급을 해내겠다는 이 계획의 핵심 전략을 담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속도전. 좋죠. 말은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도를 낸다는 걸까요? 정부가 꺼내든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속도전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LH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.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해서 속도를 확 올리겠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겁니다. 오래된 정부 건물이나 비어있는 공공부지 같은 곳들 있죠. 이런 곳을 주택으로 빨리 바꿀 수 있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재개발, 재건축 절차를 아주 파격적으로 줄여서 사업기간 자체를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정말 영끌에서 땅을 찾아내겠다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장사 안 되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고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싹 다 재건축하는 거죠. 심지어 저출산 때문에 문 닫는 학교 부지까지 활용하겠다네요. 소음 기준이나 기부 체납 같은 까다로운 규제도 좀 풀어줘서 어떻게든 이 빽빽한 수도권에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공급만 막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정부가 다른 쪽 카드도 같이 꺼냈습니다. 바로 수요를 꽉 잡는 강력한 규제 카드입니다. 수요를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LTV,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집 살 때 은행에서 집값의 몇 %까지 돈을 빌려줄 거냐 이거잖아요. 이 LTV가 낮아진다는 건 대출은 덜 나오고 내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죠.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? 규제 지역 안에서는 LTV를 기존 50%에서 40%로 확 낮춰버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요. 예전에는 5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4억까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. LTV만 손본 게 아닙니다.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찾는데요. 우선 수도권에서는 집을 여러 채 사려는 임대나 매매 사업자들,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고요.
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딱 묶었습니다. 거기다 아예 부동산 범죄만 전문으로 수사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비싼 집 거래는 세무당국이 하나하나 다 뜯어보겠다고 하니 정말 단단히 벼른 것 같죠. 네,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.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이 과연 어떤 시간표로 진행될까요? 정부가 발표한 5년짜리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. 이 표가 바로 연도별 착공 목표인데요. 이걸 보면 정부 전략이 더 잘 보입니다. 2029년까지는 매년 25만 호 정도로 꾸준히 공급을 하다가 마지막 해인 2030년에 보세요. 33만 5천 호로 물량을 확 늘리죠.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힘을 빡 주겠다는 일종의 막판 스퍼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결국 이 모든 계획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 공급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로 늘리고 수요는 대출을 꽉 조여서 억제한다. 바로 이 투트랙, 양동작전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 거죠. 공급은 최대로, 대출은 최소로.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야심찬 계획인데요. 과연 이 계획이 지긋지긋한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을 끝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?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이 보여줄 차례입니다.